음악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힘내고 싶다 하면 파워풀한 음악을 듣고, 연애와 썸을 타는 중이면 달달한 노래를, 슬픈 날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힐링을 주는 음악 말고 사람들의 생을 빼앗아가는 음악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비엔나에선 한 소녀가, 부다페스트에선 한 가게의 주인이, 런던에서는 한 여성이 이 음악을 듣고 생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악보를 움켜쥐고 물에서, 어떤 이는 가사를 인용한 편지를 남기고, 어떤 이는 노래를 틀어놓고 약을 먹고 말입니다. 헝가리 극단적 선택 노래로 유명한 이 곡은 무려 100명 이상의 삶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일들을 일으킨 음악은 무엇일까요? 1933년 헝가리 태생의 세레스라는 34살의 작곡가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부다페스트에 살았는데 연애도 하며 예술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이 끝났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한 노래였죠. 그런데 세레스의 곡을 들은 그의 친구, 시인 라즐로 야보르가 이 곡에 가사를 붙이며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다른 썰들이 몇 개 있는데, 세레스의 여자친구가 떠나서 만든 노래다, 라즐로의 여자친구가 떠나서 만든 시에 영감을 받아 세레스가 곡을 만든 것이다, 수용소로 잡혀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다 라는 썰들이 있습니다. 세레스는 이 곡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다음에 나오는 노래는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세상으로 나왔을 땐 막 그렇게 대단하거나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이 음악이 급작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하는데, 헝가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이 노래는 헝가리에서 금지가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다른 나라에서 이 곡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노래를 번역하여 영국과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루이스라는 가수가 1936년에 영어로 가사를 번역하며 발표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고 다뉴브강에서 떠오른 사람들의 손에 이 곡의 악보가 꼭 쥐어져 있었고, 한 밴드가 이 노래를 연주하는 중에 그것을 들으며 2명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노래는 무려 2002년까지 BBC에서 금지됩니다. 그들이 봤을 땐 극단적 선택을 한 몇 건의 사건들이 바로 이 노래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사가 없는 악기로 연주된 버전만을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허가 내렸습니다. 어떤 추측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시기를 잘못 만나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대공황이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택했을 텐데, 마침 이 노래가 시기를 잘못 맞이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들고 우울한 마음과 그 분위기들 속에 이런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니 어떤 이는 마지막 길동무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 이 노래를 틀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소문이 있는 곡에 무언가 매력이 있는 것인지 1941년 빌리 홀리데이가 글루미 선데이를 부르게 됩니다. 이전 우울한 버전과는 다르게 약간 긍정적인 가사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와 블루스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소리라는 악기로 노래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유명한 이들과 함께 음악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이 1950년대에 들어서며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나쁜 애인을 만난 데다 음주와 약 등으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1959년에는
간과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몸은 최악의 상황인데다 많은 돈을 사기당한 그녀의 통장에 남은 잔고는 70센트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 병원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녀가 가수를 시작하는 초기에 글루미 선데이라는 저주받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이다 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노래는 불명예스럽게 잊혀져 가는 듯 했지만 1984년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로커 오지 오스본이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 밴드의 노래를 듣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10대의 부모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글루미 선데이가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노래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로 글루미 선데이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노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낼 수 없었으니 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었죠. 이 곡이 헝가리 극단적 선택 음악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곡을 만든 세레스. 그 역시 스스로 생을 떠나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세레스는 평생을 우울한 감정에 시달렸는데 1968년 1월 13일에는 건물을 택해 뛰어내리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전선을 이용해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시인 라즐로의 약혼자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정확하게 그의 약혼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바가 없기에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라즐로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것조차도 어떤 이들은 어떤 무언가의 힘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곡을 만든 작곡가가 그런 식으로 생을 떠났다고 하니 이 곡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루미 선데이의 최악의 별명이 붙은 만큼 이 노래가 사람들을 조종할 무서운 힘은 없겠지만 곡에 담긴 작곡가와 작사가의 감정들이 이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멜로디가 탄생하기까지 세레스가 당시 느꼈을 영감, 그리고 라즐로가 가사를 붙이며 당겼을 감정이 이 곡에 쏟아부어져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그들의 열정과 정력이 담겨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스스로 생을 떠나기로 한 이들의 마지막 곡으로 택한 곡이 이 곡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별명이 붙었을 겁니다. 글루미 선데이를 조사하다가 기억이 났는데 한국에도 오명이 붙은 곡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이 붙었던 곡이죠. 미궁이라는 이름의 곡으로 혼자 들으면 안 된다. 3,000명이나 되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세상을 떠났다. 등등. 참 지금 들으면 터무니없고 조금은 우스운 소문들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조금 분위기가 무섭기는 한데 묘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저도 이상한 루머가 돌 때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어떤 순간에 주목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처럼 글루미 선데이도 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곡과 마지막을 함께 했다니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오명을 씻기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는 과연 저주받은 곡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곡일까요? 오늘도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키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